자, 우리가 이 생각부터 해보자. 상용로그는 왜 쓰는 거냐면 상용로그는 원래 처음 자체가 엄청나게 큰 수 또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의 뭐랄까 규모 또는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야.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큰 수부터 해보자. 엄청나게 큰 수. 예를 들면은 6의 10승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고 치자고. 6의 10승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257번이니까 6의 10승이라고 그냥 쓰여 있으면 3의 20승이랑 3의 20승 말고 3의 15승. 3의 15승이랑 그 다음에 6의 10승이랑 누가 더 큰지 비교가 되나? 비교 안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것도 지수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6을 총 10번 곱해가지고 이 숫자다. 이 숫자다. 6의 10승이라는 거는 6을 10번 곱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아는 거지. 실제적인 값은 모른다는 거야. 실제적인 값이 얼마인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이 값을 모르니까 6의 10승이 더 큰지 3의 15승이 더 큰지 3을 곱할수록 2의 15승 이거는 비교가 되잖아. 3이 2보다 더 크니까 3의 15승이 2의 15승보다 더 클 것이다. 이건 괜찮은데 이런 거는 지금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6의 10승이랑 3의 15승은 누가 더 크지? 이런 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모든 숫자를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숫자를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6의 10승이라는 걸 만약에 누군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3, 4, 1에 0, 0, 0이었다고 치자. 실제로 6의 10승이면 훨씬 크겠지만 그냥 이렇다고 하자. 그 다음에 3의 15승이 만약에 2, 7, 5에 0, 0이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고 나면 이 숫자에 대한 실질적인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얘가 지금 몇 자릿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릿수고 그 다음 얘는 다섯 자릿수니까 이러니까 여섯 자릿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수를 분석할 때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알겠지? 어떤 숫자를 파악할 때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6의 10승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니까 6의 10승이라고 쓰면 감이 안 오니까 6의 10승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라고?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제 10의 거듭제곱 해가지고 얘를 a라는 숫자에다가 10의 n제곱 이렇게 써주고 a는 한 자릿수 그 다음에 n은 정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숫자를 어떤 6의 10승이라는 숫자를 분석하고 싶으면 6의 10승이라는 값을 분석하고 싶으면 그 숫자를 a 곱하기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썼을 때 a 값이랑 n 값을 찾으면 분석이 끝났다. 분석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분석 끝 이렇게. 그래서 a 값과 n 값을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3400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3.41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니까 a 값은 한 자릿수라는 건 약속했지 지난 시간에 1 이상이고 10보다 작은 숫자는 모두 한 자릿수야. 그러면 a 값이 3.4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 값이 15라고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찾았다면 우리가 왜 분석이 끝난 거냐면 6의 10승이 3.41이라는 한 자릿수에다가 10의 15승이라는 것까지 찾았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3이라는 숫자에다가 10을 한 번만 곱하면 30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에다가 10을 세 번 곱하면 3000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을 한 번 곱할 때마다 0이 하나 더 생긴다고. 원래는 3이었는데 30이 되니까 0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3이라는 숫자에다가 10의 3승 곱해주면은 10을 세 번 곱했으니까 0이 3개 더 붙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3.41이라는 한 자릿수에서 3.41이라는 한 자릿수 여기에 a라는 한 자릿수에서 10을 15번 더 곱했으니까 여기다 0이 0, 0, 0 이렇게 붙어가지고 0이 총 몇 개 생긴다고 여기에 0이 15개 생긴다고 0이 오른쪽에 더 생긴다는 거 알겠지? 0이 오른쪽에 15개만큼 더 생기면
사람들은 이걸 보고 0이 뒤에 0이 1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를 16자리 수입니다. 16자리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지? 한 자리수에다가 10의 15승이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사람들은 16자리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이 끝난다는 거야. 3, 4, 1, 0, 0, 0, 0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0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치? 해서 16자리수 이렇게 하면은 6의 10승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등등등등이 파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고 싶은 거다. 알겠지? 십진법 표현으로 만들고 싶은 거다.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6의 10승이라는 값 얘를 분석하고 싶을 때 얘를 항상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쓰고 a는 1부터 10까지로 해주고 n은 정수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얘를 분석할 때 있잖아. 6의 10승을 a의 10의 n제곱으로 만드는 이때 이 과정에서 쓰이는 게 상용 로그야. 알겠지? 상용 로그. 이때 쓰이는 게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얘를 계산을 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얘랑 얘를 똑같은 숫자라고 둔 거잖아. 이 숫자를 똑같은 숫자라고 둔다면 3410이라는 숫자는 3.41에 곱하기 10의 3승이면 두 개는 두 개가 완벽히 동일한 숫자니까 얘네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는 좌변은 이제 로그의 6의 10승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이게 진수야. 이게 진수고 그 다음에 밑이 10인 거야. 했을 때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10 로그에 6이 되는 거고 로그 6이라는 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그러니까 10에다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하면은 0.7781 이렇게 해서 0.77 아니지 7.78일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우변 한번 계산해줘.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의 a의 10의 n제곱이라고 되면 얘가 로그의 a 더하기 로그의 10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10이 밑에 생략된 거니까 10의 10의 n제곱이면은 그냥 n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로그 a의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약속하기를 a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야. 그러면 우리는 로그 a에 대한 범위를 알 수 있는데 로그 a에서 a가 1이면 1이고 1부터 10까지잖아. 그치? 1부터 10까지인데 얘가 a가 1이 되면은 로그 1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10이 되면은 여기가 로그 10인 거니까 이렇게 딱 썼을 때 a가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는 1 이상이니까 얘는 이상인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로그 1은 0이니까 그 다음에 로그 a 그 다음에 로그 10의 10은 1이지. 그래서 요걸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걸 잊으면 안 돼. 뭐가 되냐면은 로그 한 자리수 기억하자. 로그 한 자리수 요거는 항상 0과 1 사이 수다. 0과 1, 4, 2의 수. 그래서 사람들 요거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기도 해. 이제 소수 부분. 그래서 로그 한 자리수는 소수 부분이고 그 다음 요거는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어. 알겠지? 이거는 표에 나와 있다. 알겠지? 나와 있다. 뒤에 책에 보면은 로그 한 자릿수는 어차피 사람 손으로 찾을 수 없거든.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책에 다 나와 있어. 뒤에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 로그 표가 그러니까 로그 한 자릿수는 문제에서 반드시 알려줄 거야. 알겠지? 로그 한 자릿수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무리수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계산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에서 알려주니까 문제에서 알려주고 책에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로그 한 자릿수가 0과 1 사이의 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로그 한 자릿수는 항상 0과 1 사이의 숫자다. 소수 부분. 하면은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얘는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0과 1 사이의 숫자야. 얘는 정수야. 근데 그 값을 실제로 계산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맞지?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는 건데 그러면 이 좌변 계산한 거랑 우변 계산한 게 서로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7.781이니까 요 값이 7.781이래.
원래 x 더하기 y가 7.781이다. 이러면은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맞지?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그치?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뭐 x가 3이고 y가 4.781일 수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는데 x가 뭐 4고 y가 3.78일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7.781이고 y가 0일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등등등등 경우의 수가 많은데 만약에 단서로 이런 게 붙으면 단서로 만약에 x는 정수 그 다음에 y는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이 두 개의 단서가 붙으면 반드시 얘를 정수 더하기 0과 1 사이의 숫자, 정수 더하기 0과 1 사이의 숫자야. 반드시 0 이상의 숫자만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0.3 이런 거 소수 아니야. 소수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 했을 때 이제 얘를 7.781을 이렇게 쓰자고. 7 더하기 0.781 이렇게 쓰면은 x가 정수고 y가 0과 1 사이 숫자면 반드시 x가 7이어야 돼. 알겠지? 이런 두 개의 단서가 붙으면 반드시 x가 7이어야 되고 y가 0.781이어야 돼.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얘가 0과 1 사이 숫자고 얘가 정수니까 얘가 7.781이 되려면 n 값이 7이고 그 다음에 로그 A가 0.781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n 값은 이제 찾았는데 A 값은 구체적으로 찾진 못한 거야. 알겠지? 구체적으로 A 값은 찾진 못한 거라고. 찾진 못했는데 몇 자리 정수인가는 얘로 결정나거든. n 값에 따라서 6의 10승이라는 숫자를 a 곱하기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을 썼을 때 얘는 어차피 한 자릿수니까 이 숫자의 규모는 반드시 n에 의해서 결정이야. 결정.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 n값이 7인 거지. 그럼 n값이 7이니까 a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0의 7승이라는 거니까 얘가 몇 자릿수인지를 암기해서 8자리라고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책 보고 막 여기는 x는 막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n이면 막 x는 n 플러스 1자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막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a는 반드시 한 자릿수니까 이렇게 차지할 거고 한 자릿수. 예를 들어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2. 알겠지? a는 한 자릿수일 거고 10은 한번 곱할 때마다 뒤에 0이 하나씩 생기는데 10을 7번 곱하니까 0, 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7개가 생긴다. 7개. 그러면 얘는 총 몇 자릿수야? 8자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8자릿수 이렇게. 해서 0이 오른쪽에 7개 생기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 8자리 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8자리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6의 10승은 기본적으로 얘는 8자리 수야. 근데 우리가 뭐는 모르냐면 로그 A가 0.781인 건 아는데 A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떻게 하냐? 상용 로그 표를 찾아야 돼. 알지? 상용 로그 표 봐가지고 로그 한 자릿수가 0.781이 되는 이 A 값을 상용 로그 표에 보면 있을 거거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A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어. 문제로도 나오지 않고 할 수 없고 대신에 뭘 시키냐면 A는 얼마다가 아니고 A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 범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은 로그 2가 얼마인지는 보통 책에 주거든. 로그 2가 0.3010. 로그 3은 0.4771. 그 다음에 로그 4는 얼마일까?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갔다고 치면은 2 로그의 2니까 0.6020이야. 그 다음에 로그 5는 좀 따로 계산하고 로그 2 더하기 3이니까 0.778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7은 이건 몰라. 그 다음에 로그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0.9030이고 그 다음에 로그 9는 로그의
3의 제곱이니까 0.9542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로그 7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 아니, 로그 7은 어차피 계산 안 되고 얘는 돼. 로그 5는 돼. 로그 5는 돼. 로그 5는 왜 되냐면 요거 기억하는 거야. 로그 2랑 로그 5는 둘은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가 있냐면 더하면 로그 10이 돼가지고 이게 1이 된다. 알겠지? 요것만 기억하자. 요거.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다.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다. 그러면 로그 2를 알려줄 테니까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 요것만 기억하는 거. 그렇지? 요거 기억하면은 이제 로그 2는 0.3010이라고 주니까 0.6990 그래서 0.6990 이러면은 로그 7 값은 일단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뭐까지 예측이 되냐면 얘가 2, 3 로그 한 자릿수에서 이 한 자릿수가 커지면 한 자릿수가 커지면 로그 값도 커진다. 이거 괜찮지? 로그 값이 커진다 점점. 하니까 우리가 뭐가 예측이 되냐면 로그 A가 0.781이 되는 이 0.781을 여기 로그 값에다가 적당히 집어넣으면 돼. 적당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거든. 여기 적당히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A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이 로그 7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저기 그 뭐지? 상로그 표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로그 7을 책에서 찾아보면은 한 얼마쯤 되려나? 나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0.85쯤 되려나? 그러니까 얘가 0. 그냥 대충 찍을게. 8554라고 하자. 그냥 대충 찍을게. 아마 요 정도 값으로 나올 거야, 아마. 요 정도로 있다고 치면은 이 로그 A 값을 어차피 이건 줄 거야, 알겠지? 로그 7 값이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를 적당히 집어넣는 거야. 0.781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 0.781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로그 A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로그 A가. 그러면은 이 A 값은 6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가지고 A 값은 6보다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 따라서 A 값은 6. 얼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린 뭘 할 수 있냐면은 6의 10승이라는 거 자체가 6의 6. 얼마에다가 10의 7승이었거든 아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6 처음에 뭐 대충 641이라고 하죠. 641. 641 정도 된다고 치면 6.41에다가 10의 7승이 되면은 얘가 641에 여기 한 자릿수에다가 뒤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얘가 6, 4, 1 이렇게 돼서 뒤에 0이 5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니까 최고 자릿수는 알 수 있다고. 최고 자릿수. 최고 자릿수. 알겠지? 로그 A가 6과 7 사이면은 A가 6. 얼마가 되면은 A는 6으로 시작한다. 알겠지? A가 6으로 시작하니까 6의 10승도 6으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엄청나게 작은 수를 한번 분석해보자. 엄청나게 작은 수. 엄청나게 작은 수는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에 30승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20승하고 누가 더 작은지 모르잖아. 맞지? 누가 더 작은지 모르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곱할수록 3분의 1을 계속 곱해 나갈수록 점점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테니까 3분의 1은 0.3인 거고 0.3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9분의 1은 0.1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 이러다 보니까 곱할수록 점점 3분의 1씩 작아지다 보니까 얘는 매우 0에 가까워. 매우 0에 가까운데 사람들은 0.00031 요런 숫자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3.41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인데 10에 여기다 거듭제곱 채워 넣을 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야. 원래는 여기 점 여기 찍었을 때 점을 하나, 둘, 셋, 네 번 옮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네 번만큼 곱했다. 10분의 1을 네 번만큼 곱했다. 이거 똑같은 거지. 어쨌든 이렇게 썼다고 기억할 텐데 이걸 좀 이렇게 기억하자. 한 자릿수가 있을 때, 한 자릿수가 이렇게 2라고 있을 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한 번 곱하면
0.2가 된다. 0이 왼쪽에 하나 생긴다. 그 다음 2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어떻게 될까?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한번 곱할 때마다 소수점이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할 때마다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할 때마다 왼쪽에 0이 하나 생긴다. 이건 뭐야? 2에다가 오른쪽에 0이 3개 생긴다. 이건 뭐라고? 이거는 왼쪽에 0이 3개 생긴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소수점은 어디 찍으면 돼? 소수점은 제일 첫 번째 0 바로 옆에 이렇게 찍으면 돼.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요런 숫자도 지금 왼쪽에 0이 몇 개야? 지금 0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왼쪽이 0이 몇 개인가, 오른쪽이 0이 몇 개인가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왼쪽이 0이 몇 개인가, 오른쪽이 0이 몇 개인가. 근데 앞으로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숫자를 왼쪽에 0이 4개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학자들은 좀 더 엄밀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 소수점 아래 서로 같은 말이야.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등장.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알겠지? 지금 보면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얘 0 아니잖아. 그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숫자가 n이라는 숫자는 n은 소수점 아래 뭐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등장. 처음으로 뭐 0이 아닌 숫자 등장.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n은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일단 얘는 숫자가 큰 게 아니고 10, 100, 1000만 이렇게 큰 게 아니고 0.1, 0.2, 0.01, 0.001 이렇게 작은 숫자니까 기본적으로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n 값이 음수가 돼가지고 0이 이렇게 생긴다고 0. 이렇게 0이 왼쪽에 이렇게 생겼다고. 0이 왼쪽에 생길 건데 생각해보면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여기 제일 첫 번째 여기다가 소수점 찍으면 되고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자리라는 말은 그냥 암기를 하면 여기가 여섯 개면 0이 여섯 개라고 생각해보자. 괜찮지? 0이 여섯 개라고 생각하면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야. 얘는. 그럼 여기는 0이 몇 개라는 걸까? 0이 여기에 총 6개면 여기 0이 총 6개면 여긴 0이 총 몇 개예요? 0이. 여기 하나 빠지니까 0이 여기 5개 맞지? 그러면 요거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 괜찮지?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 0이 5개니까. 0부터 0까지 여기가 5개니까. 해서 요 자리는 다섯 번째 자리고 여기가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0이 6개다라는 말이랑 소수점 아래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라는 말이랑 서로 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되냐면은 왼쪽에 0이 몇 개인가? 왼쪽에 0이 몇 개인가? 0이 몇 개.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0이 몇 개인지는 만약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2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옆에다가 0이 3개만큼 왼쪽에 붙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0이 3개 이런 식으로 붙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찾으라는 거야. 이 값을 찾으시오야. 찾으시오. 그러니까 숫자를 분석하시오. 그러면은 2분의 1의 50승에 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해서 이 숫자를 분석하면 여기다 로그 붙이고 여기다 로그를 붙여주면 분석이 되는데 왼쪽의 값을 계산하면은 50 로그에 2분의 1이고 얘는 5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이게 앞으로 튀어나간다 치면은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니까 50에다가 마이너스 0.3010이야. 그러면 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05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단 이까지 계산을 했고 이게 뭐냐면 좌변 계산하면 이게 된 거야. 알겠지? 이게 뭐냐면 좌변이야, 좌변. 이제 그 다음에 우변을 계산해 보면 로그 a 더하기 이제 바로 쓸게. 로그 10의 n제곱이니까 n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야, 같다. 알겠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로그 a는 0과 1 사이의 숫자, 얘는 정수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를 더하니까 얘가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뭐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0하고도 마이너스 7만큼 더 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7도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도 마이너스 0.7만큼 더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7의 정수 부분은 얘고 소수 부분은 얘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정수가 맞지만 우리는 얘를 소수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으니까. 알겠지? 소수는 항상 소수는 0과 1 사이의 숫자를 소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알지?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를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0.3을 더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정수 부분, 요걸 소수 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얘를 일단은 이렇게 써. 일단 이렇게 쓰고 얘가 지금 음수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얘한테 1을 더해주고 얘한테 1을 빼주자. 이렇게 하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 얘 계산하면 0.3이고 똑같이 만약 이거 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0.950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 이걸 한 번에 못 하겠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5하고도 마이너스 0.050 이렇게 된 거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고 얘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함이야. 알겠지? 플러스 1 해주면 얘는 0.95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맞지? 이렇게 얘랑 얘가 지금 똑같다. 얘가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0.950 그러면은 이 정수가 얘인 거고 소수가 얘인 거 아니야.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6이고 로그 a가 0.950이다. 그러면 a 값이 얼마인가는 몰라. 알겠지?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a는 범위만 예측 가능하고 내가 이제 이건 하지 않을게. a는 범위만 예측 가능하고 뭐 로그 2부터 로그 3, 로그 4 이런 거 해가지고 a는 범위만 예측이 가능하고 n 값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알겠지? n 값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16이 됐는데 2분의 1의 50승은 그러면은 한 자릿수에다가 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에 마이너스 16승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A라는 한 자릿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10을 마이너스 16분 그러니까 10분의 1을 16번만 곱하면 10분의 1은 곱할 때마다 0이 왼쪽에 생기니까 0이 이렇게 돼서 0이 16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 소수점이 찍히는 거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답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가라고 하면 그냥 16이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돼. 근데 혹시나 만약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까먹으면 여기다 0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여기에 0이 16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총 0이 15개가 있는 건데 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얘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얘가 소수점 아래 15번째 자리니까 얘가 소수점 아래 16번째 자리다. 그래서 언제든지 까먹어도 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내가 이거 좀 자세히 했고 그 다음에 264번은 아까 내가 풀었던 방식대로 최고자리 숫자까지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최고자리 숫자. 그러니까 A에 대한 범위까지 예측을 해야 된다고. A에 대한 범위가 2부터 3까지고 어떤 숫자 n이라는 숫자가 A 곱하기 10의 n제곱인데 이렇게 되고 n 값이 7이라고 치면은 얘는 n이라는 숫자는 8자리 수고 그 다음에 최고 자릿수는 최고 자릿수. 최고 자릿수. 수는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유는 A가 2랑 3 사이면 2.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2. 얼마 얼마에다가 10의 n제곱을 곱해주면 2. 얼마 얼마에다가 10의 n제곱 곱해주면은 10의 7제곱 10의 7제곱을 곱해주면은 뭐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해가지고 8자릿수고
최고자리. 최고자리 숫자는 그냥 제일 왼쪽에 있는 숫자, 알겠지? 최고자리 숫자. 요거니까 2다. 이런 얘기. 그래서 A에 대한 범위를 예측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좀 정리하고 가자. 앞으로 표현이 총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x라는 숫자하고 y라는 숫자가 있을 때, x라는 숫자하고 y라는 숫자가 있을 때 x, y의 소수 부분이 같다.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두 숫자의 소수 부분이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 3.781 y가 7.781.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맞냐면 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랑 필요 충분 조건은 x에서 y를 빼면 이게 정수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수다. 또는 이게 싫으면 x 빼기 y가 정수다 이렇게 해도 되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알겠지? 그래서 한쪽에서 빼면은 서로 소수 부분끼리 사라지면서 정수가 된다. 실제로 x 빼기 y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y 빼기 x는 4가 될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두 개를 뺐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x 빼기 y가 정수다. 두 숫자의 차이가 정수다. 근데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는 소수 부분이 0이어도 돼, 안 돼? 소수 부분이 0이어도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는 거 맞지? 무슨 말이냐면 x가 3이고 y가 7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얘네 둘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소수 부분이 같은 거 맞아. 알겠지? 얘네들은 소수 부분 같은 거 맞다고. 얘 소수 부분 0이고 얘 소수 부분 0이니까 서로 같은 거 맞기 때문에 이때는 소수 부분이 같다 해서는 이 소수 부분이 0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제 소수 부분이 0이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건데 0이어도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가끔씩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x랑 y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그다음 y가 6.28이라고 하면 사람들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x 더하기 y가 정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이유는 뭐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정수인 거 이건 맞아. 근데 더하면 정수라고 해가지고 이건 건 틀렸어. 왜 틀렸냐면 한번 기억해보자. 한번 차례차례 해보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렇다는 건 x라는 숫자를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 얘가 소수, 얘 소수. 0과 1 사이 숫자. y라는 숫자를 m 더하기 베타라고 쓰자. 얘도 소수, 얘 소수. 얘네 둘은 정수. 이렇게. 요렇다고 하면은 요 상태에서 요걸 가정하면은 x 더하기 y는 n 더하기 m에다가 그리고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고 하자. 요렇게 하면은 요게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가지고 n 더하기 m 더하기 1이 되니까 요거는 정수 1이니까 얘는 정수거든.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은 정수인 거 이건 맞다고. 이건 맞는데 오른쪽에 있는 더해서 정수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건 틀렸어. x가 0이고 x가 3이고 y가 4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3이고 4면 어떻게 돼? 3이고 4면은 일단 두 개 더하면 7 되는 거니까 정수인 건 맞지? 두 개 더하면 7 되니까 얘가 정수인 건 맞는데 하지만 x3 얘의 소수 부분은 0이야. y는 4 얘 소수 부분은 0이야. 그러면은 0 더하기 0이 1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은 더하면 정수인 건 맞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 해서 여기에 단서가 붙는 거야. 단서가. 합이 1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합이 1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y의 소수 부분은 둘 다 0이 아니다. 알겠지? 이 단서가 있는 거야. 소수 부분이 둘 다 0, 둘 중 하나가 0이면은 두 개 더해가지고 1이 될 수가 없지. x의 소수 부분은 반드시 0과 1 사이야.
그리고 여기 얘도 0과 1 사이인데 둘 중 하나가 0이었다고 치자고. 둘 중 하나가 여기서 둘 중 하나가 0이었다고 치자고. 근데 0과 1 사이 숫자를 더해가지고 1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0과 1 사이 숫자를 더해가지고 1을 만들 수 없으니까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알지? 둘 다 0이 아니다. 둘 중 하나 그 어떤 것도 0이 아니다. 알겠지?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0이 아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거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10 이상이고 x가 100보다 작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로그 x랑 로그 x제곱이라는 얘기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로그 붙여주고 그러니까 10 이상의 x가 100이면은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거 부등식에다가 로그를 붙여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실제 값이 얼마나 1이고 얘는 로그 x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로그 x랑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럼 소수 부분이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요게 하나의 숫자야. 이게 하나의 숫자고. 그러면은 이때 생각해 보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 이게 어떤 숫자인데 얘도 하나의 그냥 숫자일 텐데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두 개를 빼면 0이겠다. 두 개를 빼면 정수겠다. 알겠지? 이 생각을 하면 돼. 두 개의 차이가 정수다.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정수다. 단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제 소수분이 같다는 거는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 맞지? 그것만 조심하자고. 소수 부분이 같다 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 더하면 정수다 빼면 정수다 이건 못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0이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주의하면 돼. 알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두 개가 둘 다 소수 부분이 0,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빼면 정수다. 그것만 기억하자. 그럼 빼면 정수면은 로그 2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서 이걸 빼도 되고 반대로 이거에서 이걸 빼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에서 이걸 뺄 거야. 맞지?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 반대로 해도 그냥 똑같아. 그래서 이 로그 x에서 로그 x를 뺀 게 정수다. 이렇게 풀면 끝난다. 알겠지? 이게 뺀 게 정수다. 그러면은 예술제 계산하면은 로그 x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로그 x가 정수라는 거 알았어. 근데 로그 x의 범위도 알아. 로그 x의 범위를 아는데 그게 정수래. 얘가 정수래.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될까?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1밖에 없지. 그래서 로그 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0이 되고. 됐지. 그래서 로그 x 실제로 계산해 답은 그 3번이 되는 건데 로그 x 계산해 보면 로그 10이니까 1이고 로그 x 제곱은 로그의 100이니까 얘가 2가 돼. 아니지. 맞지. 로그의 x제곱은 2가 돼. 그래서 얘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0이고 얘 소수 부분도 0이니까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상관이 없고 270번 한번 해보죠. 270번 한번 해보세요. 각자 270번 270번 한번 해보자. x의 범위가 지금 요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로그 x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루트 x라는 애가 지금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다. 그럼 뭐 기억하자 했지?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지금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정리해야 돼. 지금 정리해야 돼. 위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하면은 지금 막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 1번은 만약에 x랑 y라는 두 숫자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더하면 정수. 그럼 두 번째는 둘 다 소수 부분 0 아니다. 요거 이렇게 정리해 놓자. 만약에 책에다 좀 적어 놓자. 요거 나중에 뭐 다시 이걸 정리하는 날은 없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좀 정리해 놓고 자 그래서 더하면 정수고 둘 다 소수 부분 0이 아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두 개를 더하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괜찮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 돼버리면 더해서 1을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야. 0과 1 사이 숫자니까.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치? 합이 1이려면은 둘 중 하나가 0일 수는 없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랑 얘는 일단 소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돼. 일단 소수 부분은 0이 아니고, 0 아님. 자, 소수 부분이 0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은 로그 x가 뭐가 아니라는 거지. 로그 x가 얘가 정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로그 x가 뭐 정수가 아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어려우면 어쨌든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알지?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로그 x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뭐야? 로그의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의 로그 x 맞지? 그래서 요 두 숫자를 더해주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하면 정수다. 됐지? 두 개를 더하면 정수다. 내 실제 계산하면은 2분의 3의 로그 x잖아. 그치? 2분의 3의 로그 x. 근데 2분의 3의 로그 x인데 로그 x의 범위가 지금 x라는 애가 1부터 100 아니지 10부터 100 사이의 숫자니까 로그 x는 1부터 2까지 사이고 로그 다 붙이면 돼. 로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되겠지. 이거의 범위. 얘가 정수라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 알겠지? 얘가 정수라는 걸 사용하려면 우린 지금부터 2분의 3의 로그 x를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다 다 2분의 3 곱해주면은 2분의 3의 로그 x는 2분의 3,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정수야. 얘가 정수. 그럼 얘가 정수이려면 얘가 1.5지? 1.5 이상이고 3보다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을까? 2밖에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2가 돼. 그래서 2분의 3의 로그 x는 2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로그 x는 3분의 4가 되고 x는 10의 3분의 4승이 된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73번은 내가 가우스 기호만 설명해 줄게.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가우스 기호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가우스 기호는 모든 값을 정수로 만들기 위한 기호야. 무슨 말이냐면 3.7이라는 값이 있어. 근데 얘를 정수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한테 가우스 기호를 딱 씌우면 돼. 그럼 얘는 반드시 정수야. 정수인데 정수라고 하면 3.7에 가까운 정수를 생각해 보면 3도 있고 4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3도 있고 4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정수. 알겠지? 그러니까 3.7을 넘지 않는 정수. 3.7에 왼쪽에서 가까운 정수. 3.7이 이렇게 있으면 3.7이 있으면 3.7 옆에는 3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여기 4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3.7에 제일 가까운 정수를 부르는 거거든. 3.7에 제일 가까운 정수 부르는데 사실 3.7에 가까운 정수라고 하면 3도 있고 4도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왼쪽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지? 왼쪽에 있는 정수 해가지고 3.7을 넘지 않는 정수, 3.7보다 크지 않은 정수, 그러니까 3.7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정도로 생각하면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7의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에서 불만은 없지. 이유는 얘가 x축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7이 있으면 이 옆에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7에
가까운 정수는 얘랑 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 거 본다고 했으니까 얘가 돼. 그래서 뭐 넘지 않는 뭐 정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던 얘기랑 똑같아.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마이너스 3 플러스 0.3이잖아. 그치? 이렇게 딱 써주면 얘가 정수 부분이 된다고. 네, 정수 부분이 된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 x라는 숫자가 있을 때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안 쓰고 정수 부분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그냥 통상적으로 가우스 x다 이렇게 쓴다. 됐지? 그래서 보통 x를 가우스 x 더하기 알파 해가지고 알파는 0과 1 사이 숫자 이렇게도 많이 쓰고 아니면 x의 소수 부분을 어,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도 많이 쓴다. 알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3.41의 3.41이라는 거를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나타내면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이 0.41이잖아. 그치?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얘네들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 합하면 여기 전체 숫자 전체가 되는 거니까 소수 부분은 전체 중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 맞지? 3.41에서 3 빼주면 0.41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누가 3.41에서 3을 뺐다고 써. 그냥 0.41이라고 쓰면 되지.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루트 2 같은 거 얘의 소수 부분 찾으시오. 소수 부분을 찾으시오. 이러면은 이게 불편한 거야.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얘는 실제로 1.414 뭐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가지고 소수 부분을 0.414 등등등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 맞지? 수학은 엄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못 쓴다는 거니까 루트 2라는 값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하면 정수 부분이 있을 거고 정수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있을 텐데 정수 부분은 얘랑 제일 가까운 얘랑 루트 2라는 값이랑 제일 가까운 왼쪽에 있는 정수 부르면 되는데 실제로 얘 계산해 보면 얘가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루트 1보다는 크잖아. 루트 4보다는 작고 이렇게 돼서 얘는 1보다 1이야. 얘 제일 가까운 정수는 1인데 루트 4가 2니까 그래서 얘 정수 부분은 1이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냐?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한다고 하면 루트 2라는 거는 정수 부분에다가 소수 부분 더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알파라는 값은 루트 2 빼기 1 이렇게 쓴다고. 알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루트 2가 0, 1.414 점점점 이렇게 하면 1.414 점점점에 빼기 1 이렇게 쓴다. 그래서 소수 부분을 혹시나 나타내라고 하면 x의 다시 한번 반복하자. 정수 부분은 x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 약속. 알겠지? 약속이고 그 다음에 x의 소수 부분은 통상적으로 x에서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이렇게 쓰기로 한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호가 등장하면 아마 숙제하는 중에 이런 기호 있었을 거거든. 이런 기호 등장하면은 얘는 이 값 자체는 x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은 x가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랑 필요 충분 조건은 가우스 x가 1이라는 거야. 가우스 x가 n이라는 거야. 오, 그렇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x가 3 이상이고 4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이지? x는 3 플러스 알파에서 이 알파가 0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알파가 0과 1 사이면은 3에다가 3 더하기 알파는 3 이상이고 4보다 작은 거 아니야. 괜찮지? 해가지고 요 정수 부분이 3이라고. 정수 가우스 X. 이게 3이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요 왼쪽을 읽으면 돼. 알지? 왼쪽. 이거 어려운 사람은 없겠지? 3.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 X는 3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겠지? 이렇게. 정수 부분이 3일 필요 충분 조건은 3 더하기 알파라는 거니까 얘는 3 이상이고 4보다 작겠다. x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요거 잘 생각해보고 알겠지? 요거 잘 써놓고 기억해. 알겠지? 요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하니까 가우스 기호는
잠깐 쉬고 277번 같이 해보죠. 잠깐 쉬고 9시 10분까지 다시 들어오세요. 9시 10분까지. 자, 지금 제가 부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카톡으로 대답하세요. 수빈이하고 그다음에 미수하고 그 시험 점수를 왜 안 올렸는지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합시다. 자, 다시 우리의 갈 길 갑시다. 자, 어, 자, 이런 실생활 문제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다고 나 알고 있어. 이 문제 읽기도 싫고 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체계화를 한번 해봤어. 체계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면은 덜 어렵겠다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풀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막 어지럽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번 풀어봐. 정확하게 풀어보고 나중에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한눈에 잘 보이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알겠지?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영어 공부할 때 끊어읽기 하잖아. 그치? 문장이 너무 길고 길면은 이렇게 의미 단위로 이렇게 쭉 가다가 문장 뭐 주어 끝나면 이렇게 끊고 그다음에 동사 보고 나서 쭉 가다가 이제 목적어까지 동사랑 목적어는 보통 한 번에 읽는 편이고 그다음에 끊는 다음에 뒤쪽에 부사 나오면은 그때 부사구나 이런 것들도 따로 처리하잖아.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배울 때에는 자기가 이 문장을 한 번에 읽을 능력이 부족하면 문장을 끊어가지고 의미 단위로 끊어가지고 주어, 그 다음에 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 뒤에 부사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과정을 정말 많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직접 손으로 끊어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으로 끊어진 것처럼 의미 단위로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의미 단위로. 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끊어 읽기가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에도 막 이럴 수 있어. 왜 굳이 이렇게 푸나?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처음엔 이렇게 정확하게 안 풀어봐. 이제 정확하게 풀어보고 이런 방법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지 않아도 표로 눈에 보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방법을 처음에는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 지금 277번 보면 반드시 이런 실생활 문제라고 하거든. 상용로그의 실생활 문제. 상용로그의 실생활 문제는 반드시 상황이 두 개가 등장할 거야. 상황이 두 개가 등장한다. 알겠지? 상황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럼 상황을 어디서 끊냐? 자, 잘 들어봐. 일단 글을 쭉 봐. 그냥 대충 눈으로 대충 흘려봐. 그냥 어떤 의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잘 봐. 지금 관계식이 하나 등장했지? 10의 로그에 k분의 x다라는 이 관계식이 있잖아. 그러고 나서 괄호치고 k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상수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잘 들어봐. 이 곳에서는 표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자. 반드시 상황은 두 개가 등장해. 상황이 두 개가 등장해. 상황 1이랑 상황 2가 등장해. 두 가지의 상황이 등장해서 위쪽에는 여기다가는 변수를 써주면 돼. 여기다가는 변수를 써주면 돼. 변수가 보통은 두 개 등장할 거거든. 아니면 세 개 등장하거나 보면 이 관계식에서 k는 뭔진 모르지만 상수야. 상수. 알겠지? 상수니까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변하는 숫자 아니니까 이 식에서는 변수는 뭐밖에 없냐? 여기서는 변수는 x랑 y밖에 없다. 알겠지? 변수는 x랑 y밖에 없어.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x라고 쓰고 y라고 쓰자. 알겠지? x라고 쓰고 y라고 쓰자. 변수를. 그 다음에 상황이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상황 1에서도 x값이 하나 등장할 거고 x값. 그 다음 y값 등장할 거고 그 다음 상황 2에서도 x값이랑 y값이 둘 다 등장해.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상황 1에 등장하는 x값을 x1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를 y1 이게 뭐라고? 상황 1에서 등장하는 x값 이건 뭐라고? 상황 1에서 등장하는 y값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x2, y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황 1에서 xy 등장하니까 x1, y1 그 다음에 상황 2에서 x2, y2 이렇게 등장한다. 근데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면 얘네들을 다 미지수로 놓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얘네들 다 미지수로 놓을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면 돼. 자, 찾아보면 지금 보면은 x는 간단하게 구분만 하면 돼. 우리의 목표는 x가 뭔지 y가 뭔지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읽을 때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x라는 거랑 y라는 거를 서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구분. 알겠지? x랑 y를 구분만 하는 거야. 구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음향 출력이 x다라는 말을 듣고 출력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x라는 거는 출력이다.
출력 얘기가 나오면 그냥 x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 레벨은 y다. 이렇게. 레벨은 y. 레벨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y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 얘기 나오면 x, 레벨 얘기 나오면 y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숫자들을 찾기만 하면 돼. 이 숫자들을. 자, 그러면은 값을 찾기만 하면 돼.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음향 출력이 뭐일 때, 음향 파워 레벨은 80이라고 한다. 거기서 한번 끊어. 알겠지? 이라고 한다에다가 끊어놔. 80 데시벨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거기다 끊으라고. 이렇게 끊어서 그 앞쪽에서 X 하나 등장하고 Y가 하나 등장했지. 출력 등장하고 레벨 등장했잖아. 출력 등장하고 레벨 등장했으면 상황 하나가 나온 거야. 알겠지? 상황 하나 나온 거고 끝난 거야. 알겠지? 끝난 거고 뒤쪽에 하나 더 나온다고. 어떤 스피커에서 나오는 출력 나왔지? 출력 나왔으니까 X값 나오는데 이때 레벨 물어보니까 Y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거 2라고 한다에서 그 앞쪽에 있는 거 한다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상황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상황 2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x1이 얼마냐면은 음향 출력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하자.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레벨은 상황 1에서 등장하는 레벨이 y니까 얘는 8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x2는 얼마일까? 200 레벨이 출력이니까 두 번째 상황에서 이제 출력은 x니까 200 그 다음에 이때 레벨 그러니까 얘를 묻는 거 아니야. 얘를 찾으시오. 알겠지? 이제부터 나는 y2를 찾는 사람이다. 이까지 써놓고 이제부터 이 관계식을 상황마다 적용해주면 돼. 알겠지? 상황 1에서 한번 써주고 관계식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상황 2에다가 관계식을 한번 써주면 돼. 알겠지? 자, 관계식을 위에다가 적용하면 요 상황 1에다가 관계식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80은 10 곱하기 로그의 k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y2는 10 곱하기 로그의 k분의 200 이까지 됐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최종적으로 y2를 찾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은 위에 걸 좀 간단하게 써보자. 80은 10 곱하기 로그를 찢어보자. 로그 찢으면은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빼기 로그의 k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은 상용 로그니까 밑에 생략된 거니까 10의 10의 마이너스 4승은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10 로그 k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상황 두 번째 거는 요거는 10의 로그에 200의 마이너스 로그의 k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10 로그에 200에 그다음 마이너스에 10 로그의 k. 자, 그 다음에 목적을 잃지 마. 알겠지? 절대 목적을 잃으면 안 돼. 절대 목적을 잃지 말고 여기 이건 볼 필요 없고 얘도 볼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목적을 잃지 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얘 찾는 거야. 알겠지? 얘 찾는 건데 자 2y가 6일 때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누가 만약에 y를 찾으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 가지고 x가 없는 y에 관한 식을 찾는 거야. 알겠지? x를 없애는 거야. 나는 지금 y 값이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고? y 값이 궁금하면은 y가 아닌 나머지 애들을 없앤다. y가 아닌 다른 애들을 없앤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y만 남겠지. 그럼 y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x에서 x 빼니까 사라지고 y에서 2y 빼니까 마이너스 y고 3에서 6 빼주니까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y에 관한 식을 찾았으니까 y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자는 거야. 목적을. 그럼 만약에 물론 y값을 찾았으면 x값 찾는 것도 쉽지. 그냥 요 y 대신에 3 대입하면 되니까 y 대신에 3 대입하면은 x 더하기 3은 3이다 해가지고 x값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x값만 찾으라고 했다면 y값은 찾을 필요 없고 그냥 x값만 찾으라고 했으면 둘 다 찾으면은
그 시간 아깝잖아. 시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만 있으면 돼. x에 관한 식을 찾으려면은 얘 가지고 얘를 2배 해주면 2x 더하기 2y는 6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x가 궁금하면은 x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야 되겠다. x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야 되겠다 하면은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 2x에서 x 빼니까 x고 2y에서 y 빼니까 0이고 는 6에서 6 빼니까 0이고 해서 x는 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을 잃지 말자고. 알겠지?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목적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도 사실은 미지수 2개고 미지수 2개고 미지수가 2개고 미지수 2개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 그렇지. 왜 말이 안 나오냐. 식이 2개인 거거든. 식이 2개인 건데 사실은 물론 위에는 지금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K 값 나오는 거 아닌가 물어보면은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어쨌든 미지수 2개고 그 뭐야 미지수가 2개고 식도 2개야. 그러면 연립하면은 K 값이랑 Y 값을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계산하자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K 난 지금 요거 찾는 사람이니까 얘를 찾는 사람이니까 얘만 있는 식을 하나 찾으면 돼. 얘만 있는 식.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얘가 없어지면 되니까 얘를 구체적으로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을 빼면 되겠지. 얘네 둘을 빼면은 내가 원하는 y2만 있는 식이 등장할 테니까 그러면은 y2에서 80을 빼자. 1번식이고 2번식이 있으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자고. 알지? 2번식에서 1번식 빼면 y2에서 80을 빼주면 y2 80는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일까? 10 로그 200에서 마이너스 40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40이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서로 없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y2는 120 더하기 10 로그의 200인데 여기 보면은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 로그 2는 0.3이다 라는 거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지?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상로그 잘 배웠으면 로그 한 자릿수 200 200은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러니까 얘는 총 2가 더 붙으니까 2.03 그러니까 2.3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로그 200을 직접 찾으면 돼. 방금 했듯이 로그 200이라는 거는 로그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로그 2가 지금 0.3이라는 거니까 0.3에다가 2 더해서 2.3이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요 값이 요만큼이 2.3이야. 그치? 그러면 그거에다 10배 해주니까 120에다가 더하기 23 돼가지고 143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는 계산이고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알겠지?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할 거고 변수가 몇 개 등장하는지만 찾는 거야. 알겠지?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하지 마. 알겠지? 이 말은 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맞는 말이거든.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자기는 과학자가 될 거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고 과학자가 될 거면 이거 찬찬히 읽어봐. 진짜 찬찬히 읽어보면은 와 이거 자극의 세기가 600이면은 감각의 세기가 몇 배가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 많거든. 이거 실제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서 재밌는 얘기 많은데 만약에 자기 수학자 안 될 거고 과학자 안 될 거면은 그냥 여기서 변수만 찾아. 알지? 상황 2개랑 변수만 찾는 거야. 알지? 변수 찾아가지고 이 2개의 변수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 2개의 변수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름만 붙여주자고. x는 출력, y는 레벨 해가지고 무슨 출력, 어떤 숫자가 출력이 뭐다.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 숫자 여기 써주고 레벨이라는 얘기 나오면 여기다 써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가지고 상황 2개랑 변수 2개 찾으면 끝나는 뭐 그런 문제다. 알겠지? 자 이제 좀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보자. 280번을 각자 한번 해봐. 진짜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안 푼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지금 처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 알겠지?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이제 나중에 내 방식대로 안 하고 잘 풀면 나는 진짜 그 누구한테도 뭐라 하지 않아. 알겠지? 문제풀이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풀이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실생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면은 내 방식대로 풀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내 방식대로 안 풀고 근데 실생활 문제를 손도 못 댄다. 그러면 진짜 와 진짜로 진짜 큰일 나겠지. 그럼 나 진짜 엄청 화가 날 것 같아. 그건 진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진짜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머리가 덜 아프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거야. 알겠지? 이거 진짜 어디 인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실생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풀리겠다. 애들이 머리가 덜 아프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제발 꼭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만약에 실생활 문제가 어렵다면 이거는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올 수 있고 내신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요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자, 280번.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이것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한다고 다 변수 아니야. 변수는 먼저 상수 분리해내고 변수만 보는 거예요. 변수만. 알지? 변수만. 반드시 상황은 두 개가 나올 테니까. 알지? 상황 1이 있고 상황 2가 있을 거야. 반드시. 그리고 위쪽에 변수를 쓸 거야. 변수. 알지? 여기도 변수를 쓸 건데 지금 절대 읽지 마. 알지? 보면은 세기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0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I가 있는데 그러면은 L이랑 I0랑 I가 등장하는데 식을 유심히 쳐다보면 L은 10 로그에 I0분의 I라고 나오는데 지금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I0는 상수입니다. I0는 상수입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 맞지? I0는 상수라고 적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이 식에서 변수는 뭐밖에 없어? 변수는 얘가 상수니까 변수는 i랑 l밖에 없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상수는 반드시 상수라고 알려줘. 알지? 상수라고 안 알려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라고 알려줄 거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i0는 상수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는 l이랑 i만 잘 찾으면 되겠다. l이랑 i를 찾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l이랑 i라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리의 세기를 l이고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를 i니까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 소리의 크기를 구분하려면은 l은 세기라고 쓰면 되겠지. l은 세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i는 크기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말을 안 읽어도 되잖아 그치? 말을 안 읽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쭉 읽어 쭉 읽다가 대화의 소리의 색이 등장했다 세기가 등장하면 바로 어떻게 하자고 세기 등장하면 6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L1이고 L2고 그 다음에 I1이고 I2고 됐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상황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상황이 있을 건데 자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 세기가 60이고 소리 세기가 60이고 그 다음에 번잡한 곳의 소리의 크기가 소리의 크기가 번잡한 곳의 소리의 크기가 번잡한 곳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하고 번잡한 곳이니까 총 두 개 상황이 다른 거야 알겠지? 번잡한 곳의 소리의 크기가 일상적인 소리의 크기의 1000배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유심히 보면은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 세기가 있는 거고 일상적인 곳이 있는 거고 일상이 있는 거고 일상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번잡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 짓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등장했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고 번잡한 곳은 이렇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을 때 지금 얘네들 중에서 알려준 거는 L1밖에 없는데 뭐도 알려줬냐면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의 크기의 1000배일 때 번잡한 곳의 소리의 크기가 이거 잘 들어야 돼. 상황 2를 번잡함이라고 내가 하기로 한 거고 상황 1을 일상적이라고 하기로 한 거니까 이게 뭐라고? 얘가 번잡한 곳에 번잡한 곳. 지금 번잡한 곳이니까 번잡함의 그 다음에 크기야. 번잡함의 크기. 알겠지? 번잡함의 소리 크기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그러면은 I2는 번잡한 곳의 소리의 크기, 번잡한 곳의 소리의 크기,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의 크기,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의 크기, 의 1000배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A는 B의 뭐 100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 나오면 A는이라고. A는 B, B의 100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알려준 거야. 요것도. 그래서 I2는 I1에 곱하기 1000이다. 또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I1분의 I2가 1000이다. 또는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 똑같은 말이. I2분의 I1은 1000분의 1이다. 했지? 뭐 자기 마음대로 써. 알겠지? 마음대로 써놓고 이제 유심히 쳐다봐. 해가지고 자, 위에 거 가지고 식 한번 써보자. 위에 거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면 자, 위에 거 가지고 식 한번 써보면 자, 위에 거 가지고 식을 써보면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관계식이.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관계식 한번 써보면 L1은 60은으로 바로 쓰자. 60은 10 로그의 I0분의 I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거 가지고 식 써보면은 L2는 뭔지 모르지만 L2는 10 로그의 I0분의 I2 이렇게 써놓고 유심히 쳐다보는 거야. 알겠지? 유심히 쳐다보면 자 나는 이걸 진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볼 수 있었으면 얘가 지금 로그에 10 로그에 I0분의 I1 그 다음에 10 로그에 I0분의 I2 와, 난 진짜 이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그에 I0분의 I1에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하면? 두 개를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 두 개 더하기 하면? 두 개 더하기 하면? 얘네들이 곱해지겠지. 하면 I0, I1 곱하기 I0, I2가 돼서 이 I0가 안 사라지지. I0가 얘가 안 사라져. 안 사라짐. 알지? 안 사라지고 또한 I1이랑 I2가 곱해진다고. 맞지? I1, I2 곱해진다. 언제? 얘가 지금 플러스고 얘가 지금 플러스면. 맞지? 얘네 둘의 지금 부호가 똑같이 플러스면 두 개가 이렇게 얘네들 뭉쳐진다고. 그치? 또는 얘네가 마이너스여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내면은 어차피 얘네들끼리 또 가운데 곱하기 돼. 곱하기. 알겠지? I0 곱하기 I0분의 I1에 곱하기 I2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부호가 만약에 엇갈린다고 생각해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만약에 부호가 엇갈린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치면은 뭐가 유익하냐? 얘가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할까? I0의 I1에 나누기 I0분의 I2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이 빼기는 그러니까 로그의 m 빼기 로그의 n은 사실 이거잖아. m의 n을 나눈다. m을 n으로 나눈다. 요거잖아. 근데 요거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하자. 로그에다가 m에다가 얘의 역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요렇게 좀 보자. 알겠지? 요거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에다가 역수를 딱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얘의 역수를 곱하면은 I2분의 I0 이렇게 되면서 와 이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I0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것들의 비율이 생긴다고.
I2분의 I1이든 아니면 I1분의 I2든 어쨌든 얘네 둘 사이에 비율이 생긴다고. 그래서 좋은 거야. 알겠지? 얘네들이 비율이 생겨서. 알겠지? 비율이 생기니까. 이유는 내가 지금 비율을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 식을 보는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요걸 두 개를 뺐으면 좋겠다고. 알겠지? 얘네들을 빼면 유익한 일이 생기겠다는 그런 감각이 생겼으면 좋겠다. 막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아까 전에 이전 문제 풀 때처럼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할 사람은 10 로그에 I1 마이너스 10 로그에 I0.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랑 얘를 없애려면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얘랑 얘를 없애고 싶으면 이 진수랑 이 진수를 그대로 곱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뒤집어서 곱해야 되니까 뒤집어서 곱하려면은 얘네 두 개 부호가 서로 엇갈려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면은 L2에서 60을 빼자. L2에서 60을 빼주면 10으로 묶었다고 치자. 10으로 묶었다고 치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 되니까 밑에 거에다가 위에 거를 뺀다는 거니까 이 값을 뺀다는 거니까 얘 역수를 곱한다는 거니까 I1분의 I0로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고. 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눠지면서 얘가 10 로그의 I1분의 I2인데 이게 얼마인지는 지금 위에 나와 있잖아. 맞지? I1분의 I2가 얼마지 지금? I1분의 I2가 지금 100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만약에 때로는 I2분의 I1 나와도 상관없어. 알겠지? 어차피 1000분의 1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든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은 10 로그에 얘가 지금 I1분의 I2는 1000인 거지? 1000. 이렇게. 1000은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이니까 10 로그에 3이 된다. 10 로그에 3이 아니고 10 곱하기 3. 해서 30이야. 30. 그래서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L2 마이너스 60이 최종적으로 30이라는 거니까 L2는 90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소리 데시벨은 3번입니다. 해서 진짜 이 말을 최대한 내가 이해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짜 이 표로 만들어가지고 변수 찾기. 알겠지? 변수 찾고 그 두 개의 변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집어넣는 거. 표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것만 좀 연습해보자. 자, 283번 해보자. 283번. 283번. 각자 해보시고. 283번.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얘 지금 보면은, 어, 자,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은 지진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지진의 규모 M. 지금 보면은 상수는 없고 지금 E랑 M 등장하니까 변수는 지금 E랑 M이 등장하는구나. 변수는 지금 E랑 M이랑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상황 1이랑 상황 2가 있을 텐데. 상황 1, 2가 있을 텐데. 알겠지? 상황 1, 2가 있을 텐데 여기다 이제 표 집어넣으면 되는데 상황 1에서의 변수를 자 E1이랑 E2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M1, M2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요거 쓰기 싫으면 이건 안 써도 돼. 알겠지?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상수로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해가지고 상수로 나오는 건 써주고, 그다음 상수로 안 나오는 것만 변수로 써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뭐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은 다 변수 써놓고, 알겠지? 다 변수 이렇게 써놓고, 상황 2에서의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황 1에서의 m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상황 2에서의 m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자, 규모 8의 지진이랑 뭐 규모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지진이 발생된 이 사이에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해가지고 로그 2는 11.4 더하기 1.5m 이렇게 되면은, 자, 규모 8의 지진은 에너지가 몇 배인가? 그러면은 규모가 m이지. 규모가 m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2고, 에너지. 이런 상태에서 규모 8의 지진은 규모가 8이 등장한 거야. 알겠지? 규모가 8. 그 다음에 규모 6인 지진.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규모 8인 지진 이거 상황 1을 뭐라고 하면 돼? 상황 1을 규모 8인 상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규모 8. 그러니까 요 8이랑 얘랑 지금 상황이 같은 거 아니야. 요 하나로 묶이는 거고. 음. M1을 규모 8. 그러니까 상황 1을 규모 8로 하자고, 규모 8. 그러면은 당연히 규모도 8인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나눴으니까 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규모 8인 상황이 1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 6인 상황이. 여기 상황 이름을 붙여주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야? 규모 8의 지진은 규모 6의 지진에 비하여 에너지가 몇 배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규모 8의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 8 에너지라고 하자. 규모 8 에너지. 알겠지? 그냥 편하게. 규모 8 에너지는 그게 뭐야? 규모 8의 에너지는 E1이지? 규모 8 에너지는 규모 6 지진의 에너지에 비하여 규모 6 지진 에너지 이거잖아. E2의 몇 배인가? 몇 배인가? K. 됐어? A는 B의 3배.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A는 B 곱하기 K. 3. 됐지? A는 B의 몇 배인가? 됐지? 그러면은 이렇게 K라고 둔 다음에 난 지금부터 뭐 찾으면 돼? 몇 배인가니까 규모 8 지진은 규모 6 지진 대비 에너지가 몇 배인가 하니까 요 값 찾으면 되는 거 맞지? 요게 K라고 했을 때 요게 K가 3이면 3배인 거고 요게 4면은 4배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K라고 놓고 난 지금부터 뭐 찾는 사람이야? K 찾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2분의 2원을 찾아야 되겠다가 되는 거야. 알지? 이 2분의 2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고 식 한번 써보면 로그 2원은 이제 11.4에다가 플러스 1.5 M1인데 M1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8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써주자. 여기 곱하기 8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2투는 11.4 더하기 1.5에 6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요거를 난 지금부터 뭐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로그랑 로그를 어떻게 해주면 얘네들끼리 나눈 게 나오더라. 얘네들을 빼면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되겠다. 2번식에서 1번식 빼도 상관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핵심은 2원이랑 2투가 엇갈려야 부호가 엇갈려야 이 투분의 이원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을 그냥 1번씩이랑 2번씩 더하면 로그 2원 곱하기 로그 2투. 그러니까 요게 나올 거 아니야, 요게. 2원 곱하기 2투가. 요런 게 나오니까 요러면 안 되지. 요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엇갈리게 하려면은 빼면 된다. 그러면은 1번씩에서 2번씩을 빼면 로그 2원에서 로그 2투를 빼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얘랑 얘는 서로 사라질 거고 얘에서 얘를 뺄 건데 그러면은 1.5가 8개가 있었고 1.5가 6개 있는데 빼주면 1.5가 2개만큼 남는다.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로그에 E2가 밑으로 내려가고 E1 이렇게. 됐지? 그럼 이게 3이라는 거니까 이 값은 3이 여기 밑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30 이렇게 올라타면은 E2분의 E1은 10의 3승이다. 그래서 표 만들어서 정리하자. 이제 표 만들어서 정리하자. 음,
자, 나머지는 실생활 문제는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지? 내가 더 이상 해줄 얘기는 없어.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해봐. 알겠지? 열심히 이해하려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표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이제는 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너무 잘 보인다. 상황이 너무 잘 보이면은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실생활 문제 어려우면서 표 만들기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진짜 나중에 두고 봐. 알겠지? 내 나중에 시험 친 거 보고 실생활 문제 손도 못 대는데 표도 못 만든다? 그럼 나 진짜 알겠지? 그럼 나 진짜 화가 너무 나. 알겠지? 어려운 거 내가 이해한단 말이야. 알겠지? 너희들이 이런 거 뭐 파색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머리 어지러운 거 알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든 거야. 알겠지? 너희들 힘들라고 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295번 한번 해보자. 29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295.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 각자 한번 해보시오. 요것만 좀 얘기를 해줄까? A라는 값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5% 증가시키고 싶어. 또는 5% 감소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다가 1을 곱하면 그대로다. 이 느낌만 잘 가지자. 알지? 1을 곱하면 그대로다. 근데 5%라는 건 100분의 5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퍼센트라는 거는 1%라는 건 그냥 똑같기를 100분의 1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퍼센트라는 기호는 이제 단위가 아니고 숫자야, 숫자. 숫자이기 때문에 5%는 100분의 5랑 똑같은 거고 5%는 100분의 5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을 곱하면 그대로인데 1을 곱하면 그대로인데 증가시키고 싶으면 A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1에다가 100분의 5를 더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얘가 5% 증가야. 알겠지? 증가. 그러니까 얘가 0.05인 거거든. 그래서 A에다가 1.05를 곱하면 이게 5% 증가라고.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지? 자,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A가 있었는데 A가 있고 A의 5%는 뭐야? A의 5%는 A 5%는 A에다가 의라는 거 곱하기라고 쓰면은 5%는 100분의 5라고 쓰면은 요게 A의 5% 됐지? 이 상태에서 A 기준으로 A의 5%가 증가했다는 말은 A에다가 이 100분의 5라는 5A 값을 더해준다는 거니까 얘가 A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100분의 5가 돼가지고 얘가 뭐 A에다가 1.05가 된다. 그 다음에 5% 감소는 뭐야? 5% 감소는 A에다가 1을 곱하면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0.05만큼 해주면 감소. 자 그러면 제주도 관광이 큰 인기 끌면서 뭐 그렇다네 해서 매년 18%씩 증가하고 있대. 와 이거 진짜 맞는 말이면은 이거 대단하다. 매년 18%씩 증가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 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현재 5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가? 그러면은 시간 차지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현재를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현재 얼마인지 모르거든. 현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현재를 뭐 큰 A라고 두자. 알겠지? 뭐 X라고 둬도 되고, 뭐 Y라고 둬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현재 방문객 수를 A라고 한다면 1년 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년 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점 가가지고 N년 후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방문객 수는 A인데 1년 후는 어떻게 되냐면 1년 후는 1년이 이렇게 지나면 1년 후가 되면은 어, 매년 18%씩 증가하니까 매년 18%라는 말은 그 전년도 대비 그 다음 해가 되면 1년이 지나면 18%가 는다는 거야. 18%가 증가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전년도 대비 18%가 는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 1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1년 후에는 A에다가 18%라는 건 100분의 18이라는 거니까 0.18이라는 것만큼을 증가해야 되니까 1에서 0.18만큼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인 거고, 만약에 0.18만큼 18%만큼 감소하라고 하면은 1-0.18로 해결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18%가 증가해야 되니까 1.18로 쓰면 되겠다. 맞지? 1.18.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값자체가 뭐야? 1년 후의 방문객 수는 A 곱하기 1.18이야. 알지? 이 상태에서 2년 후, 1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돼? 1년이 또 지나면 요 값에다가 또 곱하기 1.18이 또 붙는다고. 그러면 A 곱하기 1.18의 제곱. 아, 그러니까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지. 1년 후에는 1.18의 1승, 2년 후에는 1.18의 2승, 그럼 N년 후에는 A 곱하기 1.18의 N승. 이렇게 딱 했을 때, 자, 제주도를 방문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N년 후라고 했을 때 이 N값을 찾고 싶은 거야. N값 찾기. 알겠지? N값 찾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답을 물어보는 게 몇 년 후인가를 N년 후라고 한 다음에 N값 찾기라고. N값, D가 뭐야? N값 찾기. N값 찾기. 자, 그렇게 되면은 N년 후에, 자, 지금 보면은 계획된다고 할 때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광객 수가 현재의 N년 후에, 이 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자. 현재의 5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가? 그러니까 N년 후의 관광객 수가 현재가 A라고 했으니까 현재를 A라고 했으니까 현재의 5배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5배가 되는 것. 알겠지?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인가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난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1.18에 n승하면은 5가 되는가?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하면은 이제부터 난 지금 뭐 하면 돼? n 찾기야, n 찾기. 맞지? 양변에 a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요거 만족하는 n 찾기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만족하는 n 찾기인데, 여기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n값 찾을 수 있겠지만 설마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얘는 로그에 1.18을 5로 만드는 지수, 1.18을 5로 만드는 지수. 아,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이 값을 저기 상용 로그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로그에 1.18분의 로그의 5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산해도 돼. 알겠지? 로그 5는 1-로그 2라고 우리 아까 처리하기로 했고 로그 1.18은 나와 있잖아. 그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좀 어려우면은 여기다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취한다. 알겠지? 상용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로그 그다음에 여기다 로그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왜냐하면 상용 로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n 값이 어떻게 돼? n 값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어, n 로그의 1.18는 로그의 5 이렇게 되니까 사실 똑같지. 요 풀이나 이 풀이나 이 상태에서 n 곱하기 로그의 1.18은 0.07이고 그 다음에 로그 5 값은 0.3이니까 아니지. 얘는 로그 5라는 거는 1-로그 2니까 이거 왜 그런지 계속 알아야 돼. 로그 2라는 애랑 로그 5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까지. 알지? 요것만 기억하자. 로그 2랑 로그 5는 굉장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둘 다 써놓고 생각해보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뭐가 된다? 로그에 10이 되니까 1이 된다. 알지? 그래서 로그 5라는 값은 1-로그 2라고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로그 2는 많이 알려준단 말이야. 얘는 보통 0.3이라던가 0.3010으로 알려주니까 보통 로그 5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로그 5라는 건 1-로그 2니까 0.7이 되겠다. 그치? 1에서 0.3을 빼주니까. 그럼 n값은 결과적으로 0.07에다가 0.7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에다가 100 곱해주고 7로 나눠주면은 10이 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겠다. 우리 아까 전에 해봤으니까 이거 어때? n에다가 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뭐지? 0이 두 개니까 0이 두 개 왼쪽에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면은 양변에다가 10의 2승 곱해주면 되겠지? 7, 7 나눠주고 양변에 10의 2승 곱해주면은 n 값은 10의 1승 돼가지고 10이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이번 주 숙제는 이 행복한 1등급 문제까지 해가지고 58쪽까지 58쪽까지 완벽하게 푸세요. 알겠지? 완벽하게 여기까지 하자.